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법정은 포화 상태에 가까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 소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날 재판정에는 피고인 민 전 대표와 원고 측인 빌리프랩 및 소스뮤직 관계자 모두 직접 출석하지 않았지만 쌍방의 법률 대리인이 도열하여 첨예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이브가 전체로 확산된 갈등의 발단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하이브 산하의 아일릿, 르세라핌 등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브랜딩을 표절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하이브 측은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문제, 어도어 신인 걸그룹에 대한 하이브의 투자 지원 방식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날 재판정에서는 특히 뉴진스 표절 증거 천장 대 아일릿 르세라핌 좌표 찍기라는 강력한 키워드가 부각되었는데, 이는 두 측이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상대를 저격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먼저 빌리프랩 측 변호인은 아일릿은 현실 속의 10대를 주요 콘셉트로 표방하고 있으며 뉴진스는 YK 속 노스텔지어라는 전혀 다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 라며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룹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가 확정된 시점 2023년 7월 21일 이민 전 대표 측이 말하는 기획안 제보 2023년 8월 28일 보다 훨씬 앞섰다고 반박한 것이죠. 빌리프랩은 이를 통해 타 그룹의 콘셉트를 가져왔다는 주장은 시기상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무와 음악 장르 역시 개별 그룹이 자기 개성을 담아내는 부분이라며 비슷한 안무 동작에 대한 표절 주장은 무리한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권도 품새가 다 정해져 있어도 어떤 동작에 힘을 주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지듯 걸그룹 안무도 비슷한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민 전 대표는 특정 동작이 자기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내부 프로모션 수단으로 다른 그룹을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빌리프랩 측에 따르면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해 아일릿의 SNS 팔로워 수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광고 계약까지 줄줄이 무산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게 지속적으로 좌표 찍기라는 사실상의 온라인 폭력을 가했다고 강하게 항변하며 그 피해액을 약 20억 원으로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는 민 전 대표 측은 빌리프랩과 소스뮤직의 주장은 좌표 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빈약한 논리라고 반격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아일릿이 막 데뷔한 시점부터 대중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표절이다라는 말이 나왔고 우리는 이를 사적으로 해결해보려 했다. 그러나 하이브 측에서 내부 감사라는 명목 아래 민 전 대표에게 위법한 조사를 시도했기에 우리는 공익 목적으로 문제를 공론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 전 대표 측은 10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표절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단지 감정적이거나 추측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증거 자료에는 뉴진스의 기획 과정 및 아이덴티티 개발 과정, 멤버 선정 과정에서의 문서, 사진, 기획안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향후 재판에서 빌리프랩 측의 논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전은 아일릿뿐 아니라 하이브가 2022년에 선보였던 걸그룹 르세라핌까지 논란의 도마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민 전 대표는 과거 기자회견에서 소스뮤직은 소속 연습생이었던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해 그녀들이 신인 걸그룹으로 데뷔할 기회를 잃을 뻔했다. 그리고 하이브는 르세라핌을 첫 하이브 걸그룹으로 급히 데뷔시키면서 내가 뉴진스를 기획하던 핵심 전략과 브랜딩 포인트를 가져다 썼다. 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소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를 캐스팅하여 수년간 트레이닝해온 것은 하이브이며 글로벌 오디션의 주체도 하이브였다. 민 전 대표는 브랜딩 업무 때문에 영입되었을 뿐이고 약속된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내부적 마찰을 일으켰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방시혁 의장 스스로 내가 맡기에는 힘들다고 하여 뉴진스 프로젝트를 민 전 대표에게 전면 위임했다. 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뉴진스 기획 전체가 본인의 창작물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쟁점은 바로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 및 해임 과정입니다.
하이브 측은 이미 작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독단적으로 가져가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그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배임이라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오히려 내가 하이브로부터 부당 대우를 당했다며 맞받아쳤고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끝없는 갈등의 꼴은 작년 8월 어도어 사내이사회가 민 전 대표 해임을 의결하는 것으로 격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임에 반발한 뉴진스 멤버들이 일제히 민 전 대표의 복귀를 공개 요구하면서 내부 문제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복귀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고 민 전 대표는 작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며 공식적으로 하이브와 결별했습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 역시 어도어가 전속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해버리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에 소를 제기하며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법적 견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뉴진스와 하이브 간의 충돌이 격화될수록 가장 혼란스러운 건 다름 아닌 팬덤입니다.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과 레트로 감성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멤버들이 보여주는 청량하면서도 트렌디한 퍼포먼스는 글로벌 팬층까지 확보해냈습니다. 그런데 민 전 대표의 해임과 맞물려 뉴진스의 소속사가 하이브에서 민 전 대표의 새 법인으로 옮겨가나 싶었지만 현재는 전속계약 문제로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니 팬들로서는 아티스트의 미래가 불투명해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 전 대표가 없었다면 뉴진스가 나오지 못했을 것,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의 지원 없이 뉴진스가 과연 이 정도 파급력을 낼 수 있었을까 등 양쪽을 옹호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뉴진스 팬들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체감한다며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를 두루 응원해온 다른 팬들은 민 전 대표의 일방적 주장으로 아일릿과 르세라핌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것 같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룹 간 대결 구도가 이미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 팬들 사이에서도 논쟁의 열기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법정에서는 표절이냐 아니냐 라는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뿐 아니라 민 전 대표가 실제로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는지, 하이브의 내부 감사가 위법하게 이뤄졌는지,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는 정당한 행위인지 등이 동시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갈등이 단순한 오해나 개인 간 불화에 그치지 않고 거대 엔터사와 유명 프로듀서 간 법적 공방으로 번졌기에 엔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공론화라는 명목 아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소속 아티스트들이 받은 타격은 물론 하이브의 이미지와 브랜드 신뢰도까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민 전 대표도 하이브가 약속했던 뉴진스 투자와 지원은 오히려 르세라핌으로 집중되었다. 부당함을 토로했더니 되레 배임이라며 날 공격하는 형태라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갈등이 법정에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걸그룹을 둘러싼 기획과 콘셉트, 멤버 캐스팅 과정은 대중음악 산업에서 극도로 민감한 지적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 사이에는 강력한 신뢰관계가 존재했으며 하이브 역시 자사의 유명 IP, 지식재산과 수익 모델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연예계 관계자들은 민 전 대표가 제시한 1000페이지 분량의 표절 증거 자료가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합니다. 동시에 빌리프랩과 소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규모 25억 원 상당가 실제로 인정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들을 인정한다면 향후 연예계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분쟁 사례에도 큰 선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팬과 대중,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을 비롯한 아티스트들의 꿈과 미래입니다. 뉴진스는 등장과 동시에 K-팝 신세대 아이콘으로 등극했고 아일릿과 르세라핌 역시 하이브가 극진히 육성해온 기대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멤버들이 생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팀 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K-팝은 창의성과 치열한 경쟁이 공존하는 세계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며 성장해왔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걸그룹이 소속사 분쟁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대형 기획사와 유명 프로듀서, 그리고 떠오르는 슈퍼루키가 맞얽힌 사례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팬들은 누구보다 아티스트들이 가장 힘들 것이다. 이들이 오롯이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얼른 분쟁이 해결되길 바란다. 고 입을 모읍니다. 민 전 대표가 제출한 뉴진스 표절 증거 천장과 하이브 측이 언급한 아일린 르세라핌 좌표 찍기 주장이 서로 직격탄을 주고받는 가운데 법원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엄정한 심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소송전의 최종 결과에 따라 민 전 대표는 진정한 뉴진스의 창시자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도, 반대로 하이브는 위태로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회사 내부 질서를 재정비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의 하이브가 뉴진스를 방치하고 르세라핌에 집중했다는 주장과 하이브 측의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주장은 모두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대중이 미처 알지 못했던 업계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번 분쟁은 K-팝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걸그룹이 비슷한 콘셉트, 유사한 안무, 그리고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돌 산업에서 프로듀서 개인의 창작 영역과 기획사의 투자 운영 역량은 어디까지 인정되고 보호받아야 할까? 그리고 그 중심에서 아티스트의 권리는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결국엔 음악과 공연, 그리고 아티스트의 성장만이 남아야 한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법적 다툼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감동을 주는 게 K-팝의 본질 아니겠느냐, 고요. 법정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아직 1라운드에 불과합니다. 향후 진행될 심리와 증거 검토 과정에서 드러날 새로운 사실, 그리고 양측이 어떻게 전략을 펼칠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갈등이 깊어지는 동안 묵묵히 기다리고 응원하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뉴진스를 비롯한 모든 아티스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무대에 설 날이 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꽃 튀는 소송전의 결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니진과 하이브가 맞선 재판정 속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미소를 지을 것인지, 그리고 그 사이 어쩌면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를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자리를 잡아갈 것인지 전 세계 K-팝 팬들의 시선이 이 뜨거운 분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